한 남학생이 머리카락이 짧게 밀린 채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와 등에도 멍과 상처가 가득한데요. 지난 15일 이 학생에게 악몽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신 여자 만나지 못하게 해줄게. 다신 여자 만나지 마. 어차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내 다 맞고 돈 보내. 돈 더 만나야 될 거야. 알겠지? 여학생이 눈썹 칼로 남학생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미는데요. 남학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참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어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잠깐 짧게만 보셨어도 영상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다른 지역에 갔다가 감금된 채 잔인한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를 주셨네요. 네, 지난 3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막차가 끊겨서 대전에 살고 있던 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지인은 친절하게 버스 노선까지 알려주면서 피해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 지인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지인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1명, 남자 4명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술을 못 마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콜라와 소주를 타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 토를 하고 왔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줬고요. 결국 피해 학생은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더니 이 피해 학생한테 여학생이 다가와서 너 나한테 성추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 받은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들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중간에 이 피해 여학생하고 그 피해 학생 사이에 다른 사람 누워 있었다고 해요. 바로 만지거나 할 방법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네가 먼저 만졌잖아라고 몰아가기 시작했고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리고 합의금 1,000만 원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 못 나간다라고 협박을 했고요. 15일 저녁 7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7시부터 저런 폭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다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영상을 방송에서는 도저히 보내드릴 수 없어서 그 장면을 스틸컷으로 지금 편집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은 침대에 걸쳐서 이 학생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둔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학생의 팔을 몇 차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확 움츠리면서 두려움에 또 계속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둔기로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머리카락을 잡고 등과 허벅지, 정강이 등을 또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다 이제 둔기를 바닥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성추행을 당했다고 우긴 여학생은 또 이 피해 남학생을 변기에다 앉혀두고 눈썹 칼로 양쪽 눈썹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중간도 싹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다시는 여자 만나지 못하게 해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지께서 이 피해 학생이 돌아온 후에 머리카락을 직접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가위로도 안 되고 면도 칼로도 안 되니까 이 학생이 눈썹 칼로 해야 돼. 나 눈썹 칼로 밀렸어.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게 지금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저는 저 여학생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출팸에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학생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황상으로 저들끼리 저렇게 짠 것 같고 또 눈썹칼로 밀었다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 사이에 폭행할 때 머리카락이나 이런 신체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다 하면 자기 그 자존감 같은 게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의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일을 겪은 피해자는요. 거울 볼 때마다 밖에 창밖에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공포스러움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자, 아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 영상을 본 부모님은 이런 생각까지 드셨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물로 봤다. 이게 아버님 워딩인데 직접 얘기 좀 들어보시죠. 미용실을 못 가겠대요. 창피해서 나가기도 겁나고 해가지고 퇴근하고 제가 그거를 깎아줬거든요. 정말 일반 면도기로도 머리가 안 깎이고 가위로 이제 옆에 남은 머리들 정리해주고 아빠 이거 눈썹깔로 밀어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 거야. 정말 눈물 나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런 데를 손을 댔다는 것도 그렇고 인격 모독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으로 안 보고 동물로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있었어요. 맞습니다. 머리가 밀린 채로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 피해 학생한테 계속적으로 폭행을 행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폭행 때문에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 학생 등이 시뻘겋게 변했고요. 뭐 갖고 있는 옷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폭행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 급기야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어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데 이게 다 영상입니다. 가해 학생이 여학생이 조용해! 라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제보를 받았을 때 저 피해 남성의 머리 상태가 저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미성년자들이 무슨 원조 교제를 그 어떤 뭐 미끼로 해서 성인 남성들을 그렇게 모함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중학생 피해자 머리를 밀어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더 악랄했던 건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뒤쪽에 앉은 여학생이 뭘 이거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가 가해자들이 직접 SNS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예고글을 올렸고요. 이 영상을 송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송출되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엄태웅 TV에 제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범행을 알게 된 유튜버는 수소문을 해서 사건 현장을 찾아냈고 이 사람을 보내서 피해 학생과 지인을 극적으로 구출을 했습니다. 14일 밤에 이곳에 들어간 피해 학생은 24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15일 밤이 되어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구출된 이후에야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피해 학생이 15일 저녁 6시쯤에 전화를 해서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아들이 감금된 채로 폭행당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대전에 놀러 갔다가 이 막차가 끊겨서 저 집으로 갔던 저 피해자, 그럼 그 집으로 가출 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했던 그 자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구출하러 갔던 유튜버에게 자기도 이렇게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나쁜 짓이었던 게 지금 보시는 영상들 있잖아요, 보여줬던 그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게 그 지인이라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인해서 범죄가 벌어질 뻔히 알면서 불러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저 폭행당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유출한 것도 그 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기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유튜버가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니까 사실은 저거 돈 뺏으러 한 거냐고 다시 물었어요.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또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아들을 도와줬던 이 지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아버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아버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나는 얘를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을 했더라고요. 더 나쁘죠. 거기를 불러서 얘를 그 함정에 빠뜨려 놓고 성추행범 만들고 뭐 합의범 뜯어내려고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보호는 못 해줄 망정 물매고 가면서 살살 때려 죽는다 이런 말이나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해들고 있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피해자 조사는 마쳤고요. 가해자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피해 학생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증거를 다 찍어놨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을 공동 상해,
공동 감금, 특수상해,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반포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둔기로 그 피해자를 폭행했던 가해자는 만 18세래요. 그래서 이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큰 상처를 줬고 또 이 영상물까지 유포했기 때문에 소년법 대신에 형법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또 피해 학생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입원해 있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흉터도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찢긴 상처가 많아서요. 근데 이제 흉터가 이렇게 뭐 아문다고 해도 정형외과 치료도 남아 있고 치과 치료도 남아 있는데 정신과 진료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음의 상처는 정말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학생 아직도 가해 학생들의 보복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피해 학생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이 미안한 생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아버지 말씀 자체가 소년법 그리고 형법 이러는데 보호처분 대신에 형사처벌해야 된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감금하고 상해하고 음란물 등등 찍고 특수상해 아주 상당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정도면 이 18세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좀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지만이 이 피해 학생이 그나마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저 학생들 경중을 좀 가려서 구속영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년범들은 구속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 자체는 매우 심각하고요. 증거가 자기들 다 찍어놨잖아요. 너무나 한 명의 인격을 말살한 범죄이기 때문에 좀 가혹하게 엄정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